블라블라블라블라. 어떡하면 좋을까? 고민된다. 봐줄지 말지. 오! 생겼어! 거절한다. 표가 없다면 절대 기차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표도 없이 어떻게 기차에 탔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녀의 여행은 여기까지다. 잠깐만요. 소녀는 공지에 몰린 것을 직감하고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으신 거죠? 죄송해요. 전 정말로. 소녀는 더 이상 솟아날 구멍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더 이상 변명하기를 멈추었다. 그리고 나는 잠깐 생각한 뒤 다시 입을 열었다. 좋아. 그럼 이건 어때요? 제가 얘기 하나 해줄까요? 그럼 굳이 종점까지 가지 않더라도 마음이 달라질지도 몰라요. 네? 소녀는 의아하다는 듯 날 쳐다보았다. 허나 내가 다시 표 얘기를 꺼내기 전에 우호적인 표정으로 돌아오자 다시 다소 암심한 듯한 기색을 보았다. 제가 말이죠. 보통은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들려주지는 않거든요. 자, 그럼 시작하죠. 네. 소녀는 몸을 똑바로 세우고 바른 자세로 앉았다. 지금부터 생생함을 살리기 위해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야기하도록 하죠. 나는 어릴 적부터 선천성 질병을 알았어요. 때문에 바깥에 오래 나가지도 못했고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부모님과 극히 몇몇의 사람들하고만 지냈죠. 그래서 어릴 적부터 난 주변에 친구가 없었죠. 병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고 18세가 되던 해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나를 더 잘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셨고 나에게 모든 힘을 다 쏟으셨죠. 허나 나는 그저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며 최후의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나는 뜻밖의 한 소녀를 만났죠. 나는 그녀가 계단에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고 깜짝 놀라 단숨에 달려가 그녀를 감쌌어요. 나는 그녀를 잘 일으켜 세워주었죠.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당황하며 나에게 사과했어요. 바로 그 순간 마치 내 얼굴에 따스한 바람이 스쳐가는 것 같았어요. 이런 비유는 너무 오글거리죠? 아니요. 비록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분명 아주 예쁜 얼굴이었어요. 그때 나는 그만 넋을 잃고 정신이 나갔었죠.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여자 앞에서 그런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없었기에. 소녀는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또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당부한 뒤 나는 몸을 돌려 집에 가려고 했어요. 허나 그녀가 조심스레 벽을 더듬으며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조금 우아해했죠. 혹시 넘어지는 순간 어딜 다치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을 품어 다시 그녀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그녀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나도 모르게 말했죠. 이 지역 탐방을 시켜줄 테니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이윽고 대답도 늦지 않고 맘대로 그녀의 손을 낚아채버렸죠. 그녀의 손은 차가웠어요. 하지만 의외로 편안했어요. 놀라운 것은 내가 갑자기 이런 무례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왜였어요? 그렇군요. 소녀는 모자챙을 잡아 끌어서 얼굴 표정을 가렸다. 그날 이후 그녀와 나는 친구가 되었죠. 이상했죠. 지금껏 난 뭐라든 항상 혼자고 남의 도움을 빌리려 하지 않고 친구도 사귀지 않으려는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친구를 사귀게 된걸요. 소녀가 입을 열었다. 계속 말씀하세요.
나는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녀의 첫 친구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녀와 친구가 된 이후 내 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원래 혼자서만 산책을 나갔었고 혼자서만 책을 읽었었는데 그녀와 만난 후 나는 외출할 때마다 자랑스레 그녀의 손을 잡고 대신 그녀의 눈이 되어주었죠. 책 읽기도 오로지 나만의 소일거리가 아니었어요. 나는 책 속의 글자를 하나하나 읽어주었고 상상에 빠진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이상했죠. 분명 내가 그녀를 돕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즐거움이 솟아나면서 오히려 내가 그녀의 도움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정말 매일같이 함께했어요. 나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떤 존재였을지. 중요한 친구? 친절한 소년? 자신의 눈? 아니면 또 다른 존재? 아니,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의 그녀가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친구였다는 것이었죠. 귀찮다고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아니요. 더 이상 외롭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느꼈고 정말로 즐거웠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그녀를 도왔던 것일까? 그녀가 실망한 것이 불쌍해서?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누군가 자신의 연민의 태도를 대하는 걸 싫어했지. 만일 내가 그랬다면 그녀는 나를 뿌리쳤을 거고 더 이상 도울 일도 없었을 테지. 그게 아니라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떤 애틋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거 아니었을까? 나는 고민에 가득 차서 머리를 마구 쥐어뜯었어요. 그런 감정이 뭔지 아직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녀를 마주보고 앉았을 때마다 내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어요. 내 이런 감정은 분명 우정을 초월한 것이었죠. 허나 그때 나는 아직 그 감정을 우정이라는 틀 속에 가둬놓고 있었어요. 왜냐면 나란 녀석은 누군가를 사랑할 처지가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내 몸 상태는 내가 잘 아니까. 이러다 언제 죽어버릴지 모르기에 맘대로 누군가를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상대에겐 짐을 지우긴 싫었으니까. 그런 것도 몰랐다니. 잠시 소녀의 눈을 쳐다본 뒤 다시 말을 이었다. 1년이란 시간 동안 난 정말 행복했어요. 남들에게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내게는 그녀와 함께한 시간이 정말 긴 시간이었죠. 게다가 그 시간 동안 몸 상태도 제법 좋아졌고 외출할 때마다 점점 더 힘이 덜 들게 되었죠.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몸 상태에 신경 써야 했을 텐데.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어요.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뭐라든 스스로 결정하고 싶었죠. 게다가 그녀는 나와 함께 외출할 때마다 늘 얼굴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으니까 멈출 수 없었어. 어차피 내 몸 상태에 관한 사항을 일절 그녀에게 알려준 적이 없었으니 염려를 살 일도 없었고 난 그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기쁨은 나누고 싶었고 고통은 그저 내가 다 끌어안고 싶었죠. 한편 몸 상태도 제법 호전되었고 마음에도 안정이 찾아왔기 때문에 병마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렇게 이젠 의사도 필요 없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이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다시 나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된 거죠.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나는 걱정이 됐어요. 만일 그녀 혼자 남는다면 그녀는 다시 예전처럼 돼버리고 말았겠지. 산책도 나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고 다시 외로운 사람으로 변하겠지. 허나 그녀가 만약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면 마음을 고쳐먹고 혼자가 아닌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친구도 용기 내어 사귀게 될 거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은 후에
나는 그녀에게 각막을 기증하기로 했어요. 그날 난 그녀에게 다시 한번 수술을 받아보라고 권했죠. 당연히 내 각막을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그녀가 재수술을 받기를 꺼려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나는 후회했어요. 내가 생각 없이 말한 탓에 그녀가 상처받지 않았을지는. 그래서 나는 다시는 그 얘기를 꺼내지 않기로 했고 그녀는 완전 상실에 빠졌어요. 그녀는 속으로 분명 날 원망했을 거예요. 내가 쓸데없이 참견해서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어버렸으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나는 소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말을 이어갔다. 다시 그 일에 대해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그녀는 계속 그 일을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았죠. 며칠이 지나고 나서 나는 그녀와 함께 기차를 탔어요. 나는 조금이라도 시간이 남았을 때 좋아하는 사람과 기차 여행의 추억을 남기고 싶었죠. 그리고 그녀를 데리고 좀 먼 곳으로 떠나보고 싶었죠. 기차 안에서 나는 조심스레 다시는 하지 않기로 했던 그 얘기를 이끌어냈어요. 성공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 짓은.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조금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요? 아무튼 뜻밖의 그녀가 다시 수술받겠다고 말해왔어요. 처음엔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하고 놀랐어요. 그러나 다시 정신 차리고 그녀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했죠. 그녀는 물었어요. 수술이 성공하고 나면 드디어 내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거냐고. 내 가슴 속은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그런 질문을 할지 상상도 못했으니까. 그런 걸 물어보면 분명 그녀도 당신을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정말요? 네. 그리고 나는 제대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마구 짓거리기 시작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영원히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버린 후였죠. 하지만 그런 건 이미 상관없었어요. 그녀가 수술을 다시 받았고 나는 어디에도 비길 데가 없이 기뻤죠. 그녀의 부모님께는 내가 잘 얘기해뒀어요. 또한 요구 조건도 제시했죠. 어떤 요구였는지 알고 싶어요? 여기서 잠깐 입장 바꿔 생각해볼까요? 만약 그녀가 갑자기 내 곁을 떠난다면 분명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계속 그녀를 그리웠을 거고 슬픔 속에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했겠죠. 겨우 1년 만난 친구였을지 모르지만 망상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일 내가 떠난다면 그녀도 그렇지 않을까 하고. 망상이 아니에요. 그녀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난 생각했죠. 슬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낫겠구나. 그래서 나의 부모님, 그녀의 부모님, 의사, 이웃들 모두를 나의 계획에 끌어들였어요. 그녀는 어차피 내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 머릿속에서도 날 금방 지워버릴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별 수 없이 입원하게 됐죠. 하지만 병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이 아니었어요. 그저 내가 좀 더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거였을 뿐. 입원해 있는 동안 나는 그저 계획이 잘 진행되기만을 바랬어요. 계획대로 되기만 한다면 그녀는 새로운 눈을 얻어 나 따윈 잊어버린 채 예전과 다름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기대했죠. 물론 걱정도 했어요. 나의 마지막 선물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더 이상 그녀를 절망에 빠뜨리지 않기를 난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어요. 최후의 순간까지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글쎄, 최후까지라. 사실 난 생각했어요. 그녀가 중간에 모든 것을 알아차려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녀가 당신을 잊어버릴 리가 없어요. 분명 기억했을 거라고요. 아니, 그런 건 중요치 않아. 난 단지 내가 그녀의 인생에서 잠시 스쳐갔던 사람쯤이었길 바래요. 왜냐하면 나 말고도 그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게다가 앞으로도 충분히 그녀를 좋아해줄 만한 많은 사람이 만날 테니까. 그렇죠? 자, 이것으로 내 얘기는 끝입니다. 뭐야? 지금까지 한 얘기 어디서 들은 건가요? 글쎄요. 아마 누군가한테서 들었거나 아님 내가 지어낸 이야기일지도? 왜 웃는 건 아니야? 허허허. 뭐, 더 할 말이라도 있어요? 바보. 네? 바보. 바보? 당신 아니면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정말 바보 천치예요. 소녀는 잠시 침묵한 후 이윽고 큰 웃음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그런 거짓말 따위. 대체 왜? 대체 어째서 그렇게까지 그 소녀에게 모든 걸 다 바친 거죠? 어째서 그렇게까지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오직 그 소녀만을 생각해줬냐고요. 조금이라도 이기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저 소녀는 소년과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인데 떠나가는 마지막 모습도 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잔인한 게 어딨어요. 소녀는 그저 그의 목소리밖에 기억하지 못하는데. 게다가 그렇게 되면 결국 그를 쉽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어쩌면 전혀 기억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이야기 속의 그녀 소녀도 그 소년을 진짜 좋아했고 저도 그 사람을 정말 좋아했단 말이에요. 말을 마친 소녀는 혼절하듯 쓰러져 울기 시작했다. 소녀의 이런 반응은 당연히 짐작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실컷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소녀의 몸은 미처 가누지 못할 정도로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샘솟듯 흘러내렸다. 나는 그녀를 위로하면서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렇게 얼마나 한참이 지났을까? 소녀는 조금씩 감정을 가라앉히기 시작했다. 눈물은 멈췄지만 눈가에 여전히 눈물 자국이 남아있다. 자, 이제 하차하실 시간입니다. 스스로 내리실래요? 아니면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저기요, 저는 지금 무슨 기분일지는 알아요. 그치만 당신이 계속 이 기차에 타고 종점에 도착하는 것은 과연 소년이 바라는 것일까요? 당신을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엔 이렇게 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았나요? 아니요. 당신은 소년을 좋아했죠? 네, 전 정말 그를 보고 싶어요. 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허나 소년이 말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는 앞으로 당신을 사랑해줄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 그가 바랬던 대로 그를 단지 스쳐 지나갔던 사람으로 여겨주세요. 만일 지금 이대로의 당신의 모습을 소년이 보게 된다면 분명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게다가 당신은 당신을 좋아했던, 아니 사랑했던 한 사람 때문에 현재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할 참이었죠? 그쵸? 네. 이렇게 꿈을 대다 종점에 도착해버리겠네요. 빨리 움직입시다. 아니면 늦어요. 네, 알았어요. 소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다. 여기서 내려서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요. 영무원한테 연락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네. 소녀는 한시름 놓은 듯한 표정으로 날 바라봤다. 소녀가 차에서 막 내리기 전 나에게 말했다. 전 절대로 그 사람을 스쳐 지나갔던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비록 기억하는 건 목소리뿐이지만 그래도 절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제 눈앞에 보이는 이 빛만 있다면 분명 평생 잊지 않게 될 거예요. 그 바보는 멋대로 저의 마음속에서 도망쳐 나가지 못할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눈물이 다시 한번 그녀의 눈가에 흐른다. 그래요. 잘 알았어요. 암튼 돌아가서 손목치료 잘하세요. 상처가 깊은 걸 보니 무지 아플 것 같아 보이니까. 감사해요. 소녀는 마지막으로 몇 시간 동안의 만남 이래로 가장 찬란해 보이는 미소를 보이고는 플랫폼을 향해 내려갔다. 그리고 뿅 사라졌다. 응? 뿅 사라졌다. 내 말이 맞네? 그녀의 모습은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이게 어디 갔어? 뿅하고 사라졌잖아. 문이 닫히고서 나는 기차를 출발시켰다. 소녀가 떠난 기차 안은 텅텅 비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됐으니까 이제 그만 나와요. 나는 옆칸에 이어지는 문 쪽을 향해 소리쳤다. 이윽고 소년이 문을 열고 나왔다. 감사합니다. 뭘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은 아직 이 기차를 태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암튼 처음에 소년을 봤을 때 제법 놀랐다고요. 그래도 한 몇십 년은 지난 후에야 이 기차에 탈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귀찮게 해드렸네요. 정말 이대로 괜찮아요? 그 아이는 정말 당신을 좋아했다고요. 그렇게 얼굴을 보고 싶어 했는데 오죽했으면 이 여자의 무임승차까지 했을까. 당신에 대한 생각이 정말 지극했던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단지 저는 그녀가 앞을 볼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좋습니다. 전 아직까지도 누굴 좋아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자격 따위 없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할 거 없어요. 언제 누가 당신을 사랑해줄지 모르는 거라고요. 그렇담 절 사랑해 주실래요? 농담이에요. 너무 엄석하게 말씀하시길래 그냥 해본 소리예요. 그나저나 이거 함부로 이 기차에 탄 손님을 돌려보내거나 하면 안 되는 건데 직권을 너무 남용했다고요. 내게 이런 짓을 하게 만들었으니 그 대가로 여기서 1년은 자원봉사로 해야겠는데요. 물론이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써먹어 주십시오, 차장님. 과연 소녀가 말한 대로군. 화를 못 내게 만드는 성격이야. 그나저나 나한테 차장이라니. 인간들한테나 붙이는 그런 용어는 쓰지 말아주시길. 다시 말하지만 나는 당신들 인간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단지 인간들에게 편리하게 다가가기 위해 똑같이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을 뿐. 알겠습니다, 기차님. 그 칭호도 왠지 거슬리는군요. 그나저나 곧 종점에 도착할 텐데요. 안내방송 같은 건 안 하시나요? 어차! 이런 늦으면 야단나는데? 나는 급히 몸을 돌려 뛰쳐나갔다. 뛰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소년이 뒤에서 소리쳤다. 됐거든요. 방송을 하러 달려가며 생각했다. 인간들처럼 나도 감정을 갖게 된다면 그리 나쁘지만도 않을 것 같다고. 이 열차는 제 7호차다. 아니, 그렇다기보단 내가 바로 7호차 그 자신이라고 말해야겠지? 영혼들을 태우고 종점에 있는 저 세상으로 향하는 존재. 나의 여정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험하기도 하고 평탄하기도 하다. 하지만 언제나 종점은 하나다. 인간의 영혼들이 나를 타고 가며 자신들의 인생을 되짚어 볼 때 그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 지난 삶의 만족? 괴로움? 후회? 아님 보람? 허나
모두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아니, 어떻게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지. 인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제법 흥미로우니까. 소녀여, 아주 오랜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 또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길 바라요. 승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 열차는 곧 종점에 도착합니다. 두고 내리시는 물건이 없는지 잘 살펴주시고 열차가 완전히 멈추고 나서 안전하게 하차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길. 이렇게 진엔딩을 보았습니다. 난 처음에 이거 중간까지 읽었을 때 얘가 웬 사기극을 치나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읽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일단 이거는 저승길로 가는 기차였다는 거, 그리고 여자는 자살을 시도했었다는 거. 만약에 여기서 여자를 중간에 봐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걸 봐줬다면 여자는 자살한 채로 죽었고, 만약 봐주지 않았다면 여자를 좀 더 오래 살았으면 해서 보내줬다는 그런 거였네요. 그래서 손목에 그래서